네, 안녕하세요. 네, 제 입으로 참 말하기 그렇지만, 네, 수학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혹시 오늘 오전에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 의문을 열다 단톡방에. 혹시 오전에 제가 올린 그 유튜브 링크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더 미리 보내드려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들이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30분의 1의 확률로 2억을 받거나, 또는 30분의 12의 확률로 1억을 받는 거. 혹시 첫 번째 거가 원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네, 두 번째 거 만약에 두 개라면 네, 대부분 두 번째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잘한다 라는 친구들은 한 학년에 300명 중에서, 한 학년 300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30명 정도가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엄청난 선행,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고등학교 미적분을 한다거나, 초등학생인데 고등수학 상하를 끝냈다거나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하는 공부는 사실 그 3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할 수 있는 영재학교를 위한 공부예요. 30명 중에 한 명.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따라가고 있는 셈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30명 중에 12명. 제가 여기 12명은 의미하는 게 300명 중에 4%,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수가 12명입니다. 그러면 이 30명의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가서 명제고에 탈락을 하고 뒤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한 공부로 인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위에 저 한 명이 어떻게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딱 보면 수학 문제 답이 나와요. 이게 제가 올렸던 동영상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나왔을 때 이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아마 이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부등식, 2차 부등식 부분인데요. 한 70% 아이들이 정답을 맞출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정답을 맞추냐면 대부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이 해를 통해서 이런 2차 부등식, 인수분해 형태의 2차 부등식을 구한 뒤에 전개해서 A값, B값 구하고, 그것들을 아래식에 대입해서 다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풀까요? 힌트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자마자 풉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이틀 전에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수학 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보자마자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만의 패턴 두 가지. 저만의 수학적인 패턴 두 가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2차 방정식의 해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문제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녀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가 요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어진 2차 부등식이 위에 있는 기존의 2차 부등식과 달라진 점 혹시 보이시나요? 1차항의 개수만 바뀌어 있습니다. 1차항의 부호만 바뀌어 있는 반대인 두 2차 방정식의 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그 관계는 해가 숫자는 같은데 부호만 바뀌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녀석들은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누구나 70% 이상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데 풀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정말 꼭 맞춰야 되는 킬러 문제들을 아무도 맞추지 못하고 풀 시간조차 없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형태로 대략 잘하는 친구들은 1분 이내 풀겠지만 한 3초 만에 끝내고 이제 간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상위 30명 중에 1명의 아이들, 영재학교에 갈 수 있을 아이들은요, 이런 패턴들이요, 이런 패턴들, 자기만의 수학적 패턴들이 자기 몸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선행을 나가고 진도를 나가면 개념을 설명해주면 그 개념들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인지 자기만의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보통의 대부분의 상위권 아이들은 그 과정이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 훈련 없이 선생님이 처음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나 고등학교 상 문제 잘 풀어요. 이 아이만의 패턴이 아니라 선생님의 패턴을 뺏겨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1년, 2년, 3년 그게 축적이 되었을 때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어렵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해야 될 공부는 선생님들의 패턴을 뺏겨가는 연습이 아니라 자기만의 수학적 패턴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즉 수학은 사고의 습관을 위한 도구거든요.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의 목표는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이 정답을 맞추는 경로가 첫 번째가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을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그리고 조건을 찾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가장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찾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고의 습관이에요. 문제를 푸는 사고의 습관. 그럼 수학은 이러한 사고의 습관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거, 사실 개념을 확인하고 조건을 찾는다. 기존의 다른 모든 이제 학원에서도 잘 얘기를 해줘요.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문제를 볼 때 개념 난 알겠는데 왜 못 풀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의 뜻과 의미를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지만 내가 그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야 될 건 딱 하나죠.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켜 줄 것인지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자기만의 수학적 패턴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희 수학 티칭 교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키스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키스는 노크, 인, 스테이, 엑시트, 그리고 알파로 워크북이 있는데요. 키스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지금은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짜릿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티칭 수업을 지금 2반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2반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수업을 할 때마다 정말 짜릿해요. 왜 짜릿하냐면 사실 처음부터 짜릿하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단계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들은 제가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게끔 사고를 시키는데 아이들은 그냥 쌤 패턴을 쓰려고만 해. 그런 애들은 제가 계속 자르고 계속 싸워요, 애들하고. 쌤 거 그대로 갖다 써서 네가 지금 어떻게 나중에 니한테 남는 거 절대 없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네 스스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너만의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처음에는 잘못됐더라도 나중에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너만의 좋은 패턴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티칭을 했던 반들이 한 반년 이상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이 한 번씩 제가 어떤 문제 풀이를 해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면서 사실 저도 약간 짜릿해지는. 네, 제가 잘 설명했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듣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중3 학생 중에 한 명이 제 수업만 들어오면은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를 써야 된다고 자기가. 네, 저 혼자 지금 얘기해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가 머리를 써야 되는 수업이거든요. 왜? 제가 다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고의 흐름들을 유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힘들다고. 그래서 대신 그 과정들에서 제가 어떤 하나의 패턴들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을 때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자극은 일반적인 강의보다 훨씬 더 큰 자극이 되고 그런 짜릿함으로 사실 저는 이런 티칭 수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좀 더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개념 노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건데 사실 노크라는 게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사살 하면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처음에 소개할 때는 확실한 자극이 들어와야 돼요. 일반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애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얘를 가지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합과 곱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너무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선행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이 개념으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수의 성질 혹시 어머니들 모르시는 분 이거 안 계시죠? 잠시 양해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머니들도 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네. 분수의 성질은 분자분모의 같은 수를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분수뿐만 아니라 분수식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수가 아니라 문자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요. 주어진 녀석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하고 관계없는 ab가 곱해진 이 정말 꼴보기 싫은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저 녀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요겁니다. 분자분모를 무엇으로 나누어 볼까요? 꼴보기 싫은 놈. 분자분모를 ab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b분의 3, a분의 3, 요거의 3배네 6 빼기 2. 마찬가지로 7분의 4. 소름 돋아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이 개념을 보통 대부분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은 나눌 수 있다. 이거 진짜 약분을 싫어해요. 왜 그렇게 약분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약분해서 뭐가 좋은데 몰라요, 아이들이. 약분을 해서 복잡한 식들, 복잡한 계산들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단순히 약분해라 라는 것만 배워요. 약분해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약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개념에 대한 뜻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네가 얼마나 수학을 쉽게 풀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크게 자극시켜 줍니다. 제가 이걸 살짝 빠뜨렸는데 사실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뒤에 원장님께서 막 어떤 설명을 할 때 뭐 모든 문제는 뭐라고 얘기한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저도 뭐 따라한 게 약간 따라한 것도 있는데 모든 수학 문제는 결국 개념에서 확산이 되고 이 풀이 방법은 개념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개념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개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내가 어떻게 써서 풀이를 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즉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개념의 사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시 특히 개념인 이제 개념을 문제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강의하는데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자극을 받은 개념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아까 3번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개념을 너희들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스스로 그 방법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개념 스테이, 이런 유제 문제들을 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아랫부분에 지금 이런 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자가 진단표인데요. 네, 여기 ABC가 나와 있고 OX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A라는 것은요,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B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C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맞았고 A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잘 풀었다라는 뜻이고요. 맞았는데 B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뭐 또 예를 들면 틀렸는데 C, 전혀 몰라서 틀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럼 질문을 하나만 좀 드릴게요. 만약에 아이들이 애매하게 알았는데 맞은 문제가 있고요. 전혀 몰라서 틀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부터 시켜야 될까요? 그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를 맞은 거. 사실 이 문제는 지금은 맞았지만 다음에는 또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아이들 지식의 경계거든요. 아이들의 수학적 지식의 경계. 그 경계를 높여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어디서 진행되냐면 저희 수학은 티칭과 코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코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칭에서 개념 엑시트, 이제 이 개념들을 단원이 끝날 때마다 자기만의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정리, 그리고 단원 평가를 통해서 정리, 그 다음에 수학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티칭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리고 저희 티칭의 교과 과정은 지금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기초대수, 대수1, 기하1, 대수2, 기하2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 과정들은 모두 3개월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런 교재들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일부는 지금 아직 계속해서 저희가 또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재가 자체를 작은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1년차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초대수, 대수1, 대수2, 기하2 이때 기하1 같은 경우는 뭐 여름방학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4분기까지 해서 1년 안에 중등 과정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들이 만약에 조금 준비가 더 되어 있는 학생들은 대수2부터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2년차 과정에서는 고등 상하, 3년차 과정에서는 수학 1, 2 정도까지 뭐 잘하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느린 거는 아니죠.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설명드릴 거는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저희 의문을 열다의 이제 코칭 수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코칭 수업은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수학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를 좀 이제 아프지 말라고 해주는 건데, A가 뭐냐면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진단하고 분석을 하는 단계. 그리고 학생들의 맞춤 목표를 설정하는 셋업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수행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리뷰하는. 이 리뷰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목표가 반복되는 이런 순환식 이제 수업 과정이 되고요. 저희 일반적인 코칭 수업 같은 경우가 사실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다른 학원과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게 학생들 개별 진도, 개별 성취도에 따른 이제 목표가 설정되고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저희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별 성향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요. 이게 아마 저희 학원의 초격차를 보여주는 저희 학원만의 장점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 두 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이 저희 학원 내 자체 원래 고사에서 거의 계속 같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같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같은 점수를 받고 있는, 같은 진도에 같은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혹시 두 답안지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네? 네, 여기는 식이 있고요. 여기는 식과 그림이 있어요. 그죠? 이 친구는 둘 다 잘 풀었어요. 이 친구는 대신 어떤 문제를 풀 때, 기하적인 것보다는 대수적인 측면에서 먼저 문제를 푼다. 이 친구는 기하적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 준다. 그렇다고 두 번째 애가 잘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학생들마다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둘 다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학생들이 풀이 과정에 손을 대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렇게 한 4등분을 해보면 왼쪽 위가 첫 번째겠죠? 왼쪽 위가. 이 친구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림. 이 친구는요? 식. 역시 이 친구는 대수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친구는 기하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한테. 너 기하가 그래프 하는 거 어렵지? 그래프와 관련돼서 문제 푸는 게 어렵지? 하니까 그 친구, 진짜 그래요. 이 친구는 너는 인수분해나 이런 식 정리하는 게 어렵지? 그게 어려워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수적인 성향과 기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개별 진도와 개별 성취도만 봤다면 같은 목표와 같은 이제 같은 학습 방법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대수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에게는 대수를 강화하고 기하를 보완할 수 있는 처방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기하적 성향이 강한 친구에게는 대수를 보완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기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성향들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상과정에서도 사실 대수와 기하 관계가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대수는 인수분해 이런 이제 관계들이고, 기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고등상 그냥 끝이에요. 그 관계들을 기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끝인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보완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대신 인수분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실수가 조금씩 부호나 이런 것들이 곱셈 공식을 적용한다는 것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제
미숙함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저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 친구 풀이 과정 보니까 어때 보입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닮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풀이 과정 잘 적은 것 같죠? 그죠? 네, 상당히 잘 적었어요. 그리고 답도 맞췄고요. 하지만 잘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제가 여기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의 조건이 만약에 A라면은 그리고 결론이 C라면은 A는 B고 B는 C다 라는 흐름이 논리적이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적었냐면 B는 C고 A는 B다 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두 개 순서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라고 순서만 바꾸면 정확한 답안이지만 이 자체도 틀린 건 아닌데 이 친구는 머릿속에 정확한 논리적 흐름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친구예요. 단순히 답은 맞고 풀이 과정도 매우 잘 적었지만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첨삭해 주고 있고요. 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혹시 아드님을 두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남 얘기 같지 않죠? 이런 것도 합니다. 풀이 과정을 적는데 시작점을 좀 통일하라고 해요. 네. 힘들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조건들을 열심히 나열합니다. 이왕이면 한 줄에 하나씩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했는지.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고 이 아이가 푼 것들을 봅니다. 사실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에요. 나름 이 학생이 정말 참신하게 잘 푼 풀이 과정이긴 한데 표현은 좀 너무 서툴죠. 네, 그리고 그 풀이 과정 중에서도 이 아이의 잘못된 부분들 확실하게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이 친구에게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더니 옆에 다시 새롭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여기에서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깔끔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 더 첨삭해주는 형태로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들도 봤으니까 또 이제 안구 정화도 좀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친구는 깔끔하죠, 그냥. 글씨가 이쁘다, 뭐 못났다를 떠나가지고 정말 깔끔해요. 실제로 문제지 보면 답안지예요. 해설지예요, 그냥. 해설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치면은 만점 아니면 96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을 치면 그냥 가볍게 만점 받는 이런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도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빨간 게 제가 첨삭해 준 거거든요. 이 첨삭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풀이의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개념들을 이 친구가 평소에 이런 개념들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건드려주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게 저희의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어떤 반반 노트, 평소에는 이런 반반 노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저희가 첨삭을 항상 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행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 이 했던 것들을 다시 리뷰를 통해서 피드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리뷰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일 수업 리포팅이에요. 어떤 한 학생의 리포팅을 제가 너무 잘하는 학생들만 보여줬는데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가정을 하는데 부등식에서 이 친구가 뭐가 안 됐냐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개수가 문자예요. 문자일 때 개수에 A가 나와 있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X 말고 A가 있어. A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아, 문자가 왜 이렇게 두 개가 있지? 내가 도대체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일단은 부등식에서 일반적인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녀석은 X다라는 것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를 알려주고 9월 15일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긴 거죠. 한 달 과정이 끝난 이후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이제 나누는 과정, 나눌 때 그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에 대한 과정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수업 리포팅은 거의 모든 수업 매일같이 어머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수학 월간 리포팅이 있어요. 각 학생들마다 매월 성취도나 내용 영역, 활동 영역, 종합적인 이런 성취도의 변화 추세를 알아갈 수 있고 이런 변화들에서 지금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는 단순히 학생이 공부를 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 또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고사를 매달 한 번 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이제 평가 요소에 따른 정오답을 상당히 3개밖에 안 틀렸어요. 잘했네요. 네. 그리고 주요 오답. 어떤 문항은 정답이지만 풀이 과정이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확실하게 저희가 다시 피드백 해주고요. 그리고 잘 풀었지만 단순 실수.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어머니들께서 실수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실수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뭐 1년에 한두 번이긴 하지만. 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해요. 대신 그 실수는 점차적으로 자기가 인지해 가면서 성장하면서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이들에게 저희가 더 집중하는 거는 이 아이 계산이 하나 더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문제 조건에 맞춰서 내가 잘 풀어나갔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틀렸지만 이 아이는 크게 실제로는 충분히 이것도 맞출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리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코칭에서 역시 자체 교재를 이제 씁니다. 지금까지 일품이나 이런 각자 개별 교재를 이용했는데 저희 자체 교재를 이제 중등과정 총 240건 정도 돼요. 각 중단원마다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여기 처음은 개념 그냥 센 문제 정도 센 라이트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고 수력 충전 여기 3단계 정도가 일반적인 문제 개념 그냥 센 여기 4단계가 일품 그리고 그 이상 블랙 라벨 정도 되는 거고 5단계는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저희들만의 또 이제 그런 교재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티칭에서는 아까 대수 1, 대수 2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사실 빠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통계나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코칭에서는 학년별로 내신에서 절대 빵꾸날 일 없이 확실하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수학에서도 특단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자, 저희도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실제로 잘하는 아이들은 모의고사 1등급 받고 2등급 받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미 3월이 아니라 6월, 9월 달 것들에서도 이미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1, 3월 중1이 마쳤을 경우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2가 마쳤을 때 고1, 9월 모의고사 3등급 고1, 9월이라고 하면 고등수학 상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 3등급이라고 하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중1 친구들에게 원래 고사로 모의고사를 몇 달 전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티칭 수업을 통해서 아직 코칭 수업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티칭 수업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점수가 48점이라고 했어요. 48점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수학이 2점짜리 문항, 3점짜리 문항, 4점짜리 문항이 있거든요. 2점짜리와 3점짜리 문항은요, 어떤 개념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본적인 적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4점짜리에는 그 개념들 간의 패턴을 통해서 좀 더 응용해서 또는 킬러 문항들이 4점짜리 문항들인데 티칭 수업에서 응용하고 그런 킬러 문항까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건 개념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48점 중에서 4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코칭 과정에서 그 1품 고등수학 상 1품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과정이 조금만 끝난다면은 3등급이 아니라 2등급, 1등급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수학이었고요. 저희 반편성이에요. 저희 이제 12월 달부터 개강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수학 시간만 좀 또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고요. 그리고 하나가 여기 초6과 중1 학생들을 위한 반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앞으로 20일 날 금요일 이번 달 20일 예비 초6을 위한 개강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이제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1월 23일 월요일 날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이후 역량평가를 통해서 개강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은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끝내고 여기서는 이제 받도록 하고요. 상담하실 분들은 저와 또 이제 다른 수학생도 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상담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는 저희가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학 아티스트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